자, 중국에 대한 얘기를 많이 했을 때 중국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변동 환율 제도예요, 고정 환율 제도예요. 겉으로는 변동이라 하죠, 걔네들은. 근데 이제 답안 쓸 때는 주로 이제 고정으로 하는 게 좋죠. 고정으로. 그래서 고정 환율 제도 국가로 중국 봤을 때 ISLM BP. 그래서 고정 환율 제도로 하고 자본 이동은 안전 불안전 중에 어디로 가셔야 돼요? 불안전으로 가시는 거죠. 불안전. 그러니까 보통 이제 중국 정부가 자본을 통제해요. 걔네들 자체가. 그러니까 보통 이제 중국으로 들어가는 돈은 좀 자유롭게 할 수 있는데 중국의 돈을 이제 빼오는 게 좀 약간 쉽지 않고. 근데 한국도 마찬가지. 한국도 이민 갈 때 되게 까다로워요. 실제 막 한국은행 가서 다 그 자산 검사 받아야 되고 더 얼마 들고 나가는지 다 확인을 받아야 되고 서류 다 떼가지고. 근데 이제 중국이 좀 더 심하기 때문에 불안전으로 보시면 되고. 그럼 아까 얘기한 ISLM BP 그릴 때 BP를 우상향으로 그려주시면 되는데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LN 곡선 기준에서 이렇게 그리셔도 되고 아니면 이렇게 그리셔도 상관없어요. 네. 그래서 본인이 이제 뭐 LN 곡선을 좀 더 가파르게 그리게 되면 자본이 훨씬 더 불안전하게 보이는 거죠. LN 곡선보다 더 가파를 때는 그렇죠. 그래서 보통 이렇게 하시거나 뭐 두 가지 다 편하게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분석하기 편한 걸로. 대신 최종은 뭐야? 무조건 IS, LM, BP가 다 만나야 돼요. 최종 균형에서는. 그래서 그게 이제 다르게 나오면 안 되기 때문에 이거 조심하시면 되고. 근데 네. 저렇게 하면 결과가 다르게 나올 수 있죠. 그러니까 현실에 맞게끔, 그러니까 본인 입장에서 이렇게 답안을 쓰고 싶다 하면 그 의도에 맞게끔을 그려주는 게 제일 좋거든요. 이거를. 제 의도를 어, 근데 의도는 있을 거 아니야. 뭐 금리가 이렇게 했을 때 중국 금리가 어떻게 될지, 국민소득이 어떻게 될지. 그냥 그 의도랑 요 모형 그림이 다르게 나오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일단 항상 어떤 주제 나오면 본인이 어느 정도 모형은 미리 만들어 놓으셔야 돼. 그러니까 실제 시험장에서 답안 쓸 때 그 모형을 썼다가는 본인의 어떤 내용이랑 그림이 다르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되게 조심하셔야 되고. 될 수 있으면 그게 이제 불확실하면 아예 안 쓰는 게 좋은 거죠. 모형 자체를. 그러면은 중국에서는 확대 금융 정책이 제일 잘 먹혀요. 얘네는 고정이니까 확대 금융이 좋아요? 확대 재정이 맞아요? 확대 재정이 더 효과적이죠. 고정인데 불안정한. 불안전할 때? 같이 해보죠 뭐. 다시 LM 우상향 하고 IS 우하향 이렇게 하고 BP를 여기 정도만 그릴게요. 그럼 확대 재정하면 IS가 오른쪽 이동. 그러면 균형점이 A에서 B로 가죠. 그러면 금리 어떻게 되고? 상승. 그럼 외환 유입. 그럼 국내 외환 많아지니까 들어온 외환을 다 사들여야죠. 그럼 외환 매입에 따른 이제 개입 들어가는 거죠. 매입하면 통화량이 증가. 이렇게. 그 LN 곡선은 우측 이동. 이렇게. 그럼 노란색 가르면 LM은 이렇게 이동. 그럼 균형은 C. 그럼 이제 일단 중국 입장에서 국민소득이 증가하고 금리는 살짝 증가하고 이렇게 나오는 거고. 만약 확대 금융하면은 LM을 먼저 이동시키겠죠? 확대 금융하면 LM을 먼저 우측 이동. 균형 A에서 B로 가니까 이자율 하락, 외환 유출, 외환 이제 매각,
통화량 감소. LM 좌측. 그 오른쪽 갔던 게 다시 원상태 돌아오니까 국민소득도 변화 없고 이자율도 변화 없고 그 확대 재정이 더 큰 거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거 물어보셨어요. 환율 정책. 제 교재에 없어서 지금 물어보신 것 같은데 고정 환율 제도가 환율 정책이 있어요, 없어요? 있는 거죠. 다시 변동 환율 제도는 환율 정책이라는 말을 못 쓴다. 근데 고정 환율 제도 같은 환율을 조작을 할 수 있잖아요, 걔들이. 그래서 환율 정책을 쓸 수 있죠. 자본이 완전한 이동이든 불완전한 이동이든 고정이면 무조건 쓸 수 있는 거죠. 고정이 무조건 환율 정책을 쓸 수 있는데 BP가 만약에 수평일 때는 움직이지 않죠. IS 요거에서 만약에 이제 환율 정책 쓰겠다. 그럼 환율을 보통 이제 평가절하하는 게 일반적이잖아요. 그럼 평가절하시키는 거는 이제 환율을 올린다는 거죠. 환율 상승시키는 정책. 그러면 환율 상승시키면 어떻게 돼요? BP는 어디로 가? 우측. BP 우측. 근데 BP가 수평이잖아. 이게 수평이니까 우측 이동해도 수평일 거 아니야. 그럼 IS는 우측. 다시 환율 상승이니까 수출 증가할 거 아니야. 그리고 국민소득은 저기 통화량은 환율 상승시키다는 거 돈을 푸는 거 아니야? LM도 우측. 이렇게. 근데 요거는 다른 게 BP가 지금 요거 아니에요? 우상향? 이거 우측 이동하면 수평 아니기 때문에 오른쪽 이동하는 거 표현해줘야지. 이 케이스는. 맞아? 응. 그래서 보통 이제 중국 그림 그릴 때 아까 제가 좀 더 BP를 가파르게 그린다고 말씀드렸잖아. BP를 좀 더 가파르게. 그리고 LM, IS 이렇게. 그러면 지금 환율 평가 절하하면 BP 어디로 가고? 우측. 그러니까 BP 이동시킬 때 가장 기본이 뭐냐면 우상향일 때 여기가 어떤 영역이에요? 다시 균형을, 그러니까 요 수직으로 그리게 되면 균형보다 금리가 높은 거 아니야? 그러면 자본 수지는 양수, 음수. 양수니까 국제 수지가 흑자되는 영역이라고. 흑자. 여기는 국제 수지가 적자. 선상은 국제 수지 균형이니까 BP는 0일 때 이거잖아요. 근데 평가 절하시키면 국제 수지 흑자 영역이 커져요, 작아져요? 흑자 영역이 커지죠. 경상수지 커지니까. 이게 더 커진다니까. 이 면적이. 그러니까 오른쪽 밀려나간다고 보시면 돼. 쉽게. 그럼 지금 평가 절하하면 BP 어디 간다고요? 우측. 우측. IS. 우측. 그러면 쉬운 게 이렇게 그려버리면 BP랑 IS만 움직이면 끝이야. 이렇게. L이 안 움직여도 되죠. 여기서는. BP, IS 여기서 멈추면 돼. 그래서 최종 균형은 여기에서 이렇게. 금리는 뭐하고? 상승하고 국민소득은 증가하고. 아까 여기서는 보세요. BP 오른쪽 이동해도 여기죠. BP 우측 이동해도 수평이잖아. IS 우측 이동했잖아. 근데 여기가 그러면 최종 균형이야? 안 되잖아요. IS, LMP가 다 만나야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뭐 증가로? 통화량 증가로 인한 효과까지 보여준 거고, 이렇게 그리게 되면 그냥 BP랑 IS만 이동시키면 끝이야. 평가 절하하면, 다시 환율 상승하면 BP 우측, IS 우측. LM 움직일 필요 없잖아. 여기서 일로 가는 거고. 다시 반대로 평가 절상시키면 BP 좌측, IS 좌측.
이렇게 한다. 네. 그래서 중국 그림 그릴 때 보통 이제 BP를 좀 더 가파르게 그린 이유가 이게 좀 더 분석이 좀 쉽기 때문에 이렇게 더 가파르게 많이 그리고 이게 좀 더 만만하게 그리게 되면 LM도 또 이동시켜 줘야 돼. 그게 되다. 자, 하여튼 환율 정책 요 효과도 언급할 수 있다. 요것도 그래서 평가 절하 정책, 평가 절상 정책. 그래서 일단 재정과 금융 정책 요거는 변동 고정환율도 다 쓸 수 있는 거고 환율 정책은 어디에서만 고정환율 제도에서만 쓸 수 있는 개념.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런데요, 중국에